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나 비테크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반등하지 못한다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당분간 하락세가 꽤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 자산들은 이미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200일선, S&P 500 125일선, 비트코인 주봉 200일선, M7 ETF, 맥스, 이미 200일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200일선을 터치하는 순간 다른 주요 자산들도 동시에 그 구간의 지지 테스트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그 지점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텐데 만약에 그 반등이 시원치 않거나 힘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강력한 매도세가 터지면서 주가는 그 아래로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되는 거죠. 또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선 4% 깨고 내려와 작년 4월 관세 이슈로 급락했던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장기 추세를 깨게 된다면 주식시장 자금은 국채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 이슈로 인해 유가까지 요동치고 있죠. 유가가 장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 역시 성장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유가는 이미 200일선을 돌파했고 현재는 골든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되면 200일선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하락하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국채 금리와 유가 흐름을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다행히 RSI가 50 아래로 마감하지 않았고 캔들은 21선 아래 도지 캔들입니다. 이번 주가 만약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대로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봉입니다. 월봉 역시 아직은 RSI 70 아래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강조드렸죠. 만약에 이번에 RSI 70 아래로 잠긴다면 원칙에 따라 월요일에는 위험 자산과 레버리지 비중을 줄여서 손실의 확정을 짓더라도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하락장에도 RSI가 70이 깨질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으로 보면 이번에 중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현재는 초장기 상승 추세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200일선을 테스트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 지지 라인은 590불에서 594불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 라인이 깨지거나 캔들이 아래로 마감이 된다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IT.com 버블 프랙탈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주봉, 월봉, 일봉 차트 기준으로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면 저는 이번 시장이 과거 닷컴 버블 당시와 매우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 인터넷 거품 붕괴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그리고 수익 없는 성장주들이 언제쯤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죠. 지금 AI 버블 논란과 금리 상황만 다를 뿐 시장 배경은 유사합니다. 두 차트를 비교해 보시죠. 저는 현재 위치는 1999년 6월 부근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51선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면 지금은 100일선입니다. 맥디와 RSI 같은 보조 지표 역시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가기 위해서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나스닥은 4월 초까지 QQQ 650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후에는 약 10% 정도 빠지는 조정장이 올 수 있는데 아마 또다시 국채 금리나 아니면 다시 유가 이쪽에서 반응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웅덩이에 매수를 노려볼 만한 좋은 구간이지만 동시에 만약에 방향이 하방으로 꺾인다면 미련 없이 손절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복귀해 볼까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구간을 보면 캔들이 200일선 아래로 잠길 경우 다시 200일선 올라가기 위해 반등을 하지만 결국은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200일선 아래로 깨진다면 높은 확률로 주봉 100일선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200일선 깨지는 순간 자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주봉 100일선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손절을 하더라도 현금을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기회가 올 때 또 다시 잡으면 됩니다. 또한 QAD 현금 5대5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격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한 구간은 나스닥이 지금부터 약 13% 하락한 지점
QAD 주가 대략 50불 부근입니다. 지금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라인에 과감하게 리밸런스 진행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만 3월 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금요일 가격대로 다시 회복했고, 다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여전히 주봉 200일선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너무 좋아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시장에는 당장 큰 문제가 없구나 정도로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환율, 그리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죠. 다행히 아직까지 코스피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지만 큰 흐름을 본다면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은 늘 달러 약세와 함께했고, 반대로 시장이 꼭지를 찍고 내려올 때는 여지없이 달러 인덱스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환율 상승에 코스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상승과 함께 지수가 하방을 꺾이기 시작한다면 조정장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있죠. 2번은 다르다. 근데 이 단어가 나오면 보통 고점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피 리버스 차트와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보시죠. 저는 과거에 비트코인 200일선을 깨졌을 때 과감하게 시즌 종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코인 투자자분들은 ETF 출시와 반감기 사이클 변화 이런 근거로 2번은 다르다고 반박하셨죠. 코스피는 확실하게 이전과는 다릅니다. 상승 모멘텀도 매우 강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사례를 보듯이 아무리 강한 시장도 한 번쯤 크게 눌리는 구간이 반드시 발생하고, 그 구간을 두세 번 지지받는 거 보고 아니면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이라는 확실한 구간에서만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주 미국 성장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금이 경기 방어주와 채권을 갈지 아니면 다시 순환매를 타고 기술주로 갈지 이번 주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